안녕하십니까. 입시 오름. 자, 수학 고등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윤술의 김지훈입니다. 자, 이제 그 2026학년도 논술 전형, 그쵸. 이제 접수가 접수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 모집 접수가 다 끝났는데,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논술 전형인데, 자, 이 논술 전형,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경쟁률이 또 이번에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건가요? 네, 많이 전체적으로 네. 거의 다 상승했습니다. 거의 다 상승했습니까? 네, 몇몇 학교 빼고 거의 다 상승했어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대학과 과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올해도 일단은 1등은 네. 아주대학교 약대. 와. 경쟁률이 작년에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죠. 위치가 이제 수능 끝나고 한참 뒤잖아요. 그렇죠. 다른 맞습니다. 학교가 이제 없다 보니까 아주대 음. 약대를 하나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고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630대 1이 넘었는데 이야. 이번에 700대 1이 넘습니다. 대박이네요. 708대 1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붙나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요. 실질 경쟁률은 또 뭐 조금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 뭐 이제 숫자만 들어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어딘가에 또 궁금하네요. 지금 네.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이게 소개되고 뭐 한 학교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가천대학교 의예과, 세 번째가 성균관대 의예과. 오. 전반적으로 이번에 의예과하고 메디컬 라인 쪽에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이 다시 축소돼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고동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제가 대학별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네. 지금 아주대, 약대가 이 정도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조금 내려갔어요. 좀 내려가고요. 예, 소폭.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가 16대 한 1 정도 됐는데 네네. 15대 1 정도로 조금 떨어졌고요. 나머지 학교는 전반적으로 막 다 상승했어요. 고려대, 성균관, 중앙, 한양, 경희, 이대, 뭐 가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하대, 건국 다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대가 이렇게 조금 소폭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유의미하게 뭐 갑자기 뭐 낮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소폭 눈치를 보고서 눈치 작전을 보고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그렇게 센데 네. 이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아지나요, 이게? 이게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무시무시한 사실은 최저를 갖고 왔잖아요. 4.8. 그렇죠. 특히 이제 경영학과는 심지어 4.5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학과가 하도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4.8로 통일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영학과의 상승률이 되게 높습니다. 작년에 경영학과 경쟁률 이 정도는 안 됐는데 올해는 지금 170대 1. 많이 높아졌네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저가 이제 낮아진 만큼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높아진 거고. 작년에 너무 무리수를 뒀습니다. 아니 그렇죠. 4 보면 그냥 들어가죠. 정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현실을 직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4.8도 너무 높아요. 이게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이제 모집하는 인원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고 네네. 작년에 41개 대학이 시험을 봤는데 올해 44개 대학으로 3개 대학이 추가됐어요. 그중에 이제 국민대 부활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단국대 메디컬이 들어온 이슈도 있고요. 이게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고 특히 인원이 제일 많이 늘어난 학교 중에 하나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요? 예. 한양대학교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이 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40대 1 정도 되니까요.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논술 전형이 계속 인기가 있겠죠? 저는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입시 변화를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학생들 올해 말고요. 내년 네네. 학생들까지 현재 이제 학제로 시험을 보고 그 음. 다음서부터 이제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통합 과학에 공통으로 들어오고요. 네네.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은 이제 현재 수원수투 확통이 거의 이름만 바뀌어서 이제 학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이 학생들 이제 미적분 뭐 그다음에 기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내신 5등급제하고 맞물려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좀 이게 논술이 올해 큰 어떤 분명히 또 다른 뭐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랑 작년이랑 예, 각 예. 대학별로 네네. 이제 논술 어떤 이제 경쟁률도 있고요. 예, 예,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예, 뭐 예. 최저가 바뀐다던가 예, 예. 아니면 이제 정원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뭐 새로 갑자기 이제 들어온 학교들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작년 경쟁률하고 제가 조금씩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 고동 선생님 말씀하신 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작년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한양대학교가 작년보다 19.6%가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어우. 성균관이 0.06. 근데 대신 이제 의예과가 높아져 갖고 이게 견인한 거로 예상하고요. 네네. 중앙대학교가 2.63 정도 작년보다 올라갔고요. 경희대 4.82, 동국대학교 4.74, 건국대학교가 3.43, 아주대학교가 무려 6.91, 연세대학교가 제가 소폭 하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대략 9.5 정도 하락했고요. 음. 시립대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5.16%, 그다음에 카톨릭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4.2% 하락했고요. 홍대가 3.72. 홍대가 이제 수능 전에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시립대학교, 아주대 이 위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성신여대가 올해 0.48 됐는데 여전히 또 앞쪽에 계시면 봐요. 수능 전에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대학교가 마이너스 3.14가 됐으니까 이런 학교들의 이제 상승과 그다음에 이제 하락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한양대학교가 상승을 가장 끌어올린 학교 중에 한 군데입니다. 무려 19.6%가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이제 늘어난 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경쟁률은 항상 수능 전에 보냐 후에 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다음 또 이번에 올해 특별하게 약진이 두드러진 게 뭐냐면 의학 계열. 아까 우리 고동생 말씀하신 인원이 원복되다 보니까 의학 계열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예. 그다음 수능 최저가 강화되냐 약화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처음으로 인터칼리지에서 3합실로 일부 대학이 뽑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3합실로 전부 다 통일되다 보니까 조금은 경쟁률이 작년보다 좀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예상이 됐었는데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늘어난 거. 그 위치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험 일자 이런 것들이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상황이에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의 대부분 이제 경쟁률이 좀 낮아진 편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 이제 원복되다 보니까는 맞습니다. 이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 없거나 낮은 대학들이 또 이제 맞습니다. 높아진다라고. 특히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대가 8, 9년 만에 이제 약술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약술이다 보니까 만만해요. 수능 끝나고 2주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죠. 이번에 국민대학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작년하고 국민대학교 작년에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린 것 뿐이지 국민대학교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능 끝나고 나서 2주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예. 그렇죠.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논술 경쟁률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네. 수능 최저 변화, 뭐 신설되냐 뭐 이런 거 다시 이제 완화됐냐 약화됐냐 이런 게 영향을 끼쳤고요. 네. 또 이제 모집 인원, 전형이 확대됐냐 통으로 뽑냐 아니면 뭐 학과별로 뽑냐 이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의 수가 많아요. 얘네가 황금돼지 뛰잖아요. 맞습니다. 예, 황금돼지 뛰다 보니까 이제 N수생 일단은 출생자 수가 많고요. 또 N수생 규모가 초기에 일단 의대 인원이 원복되기 전까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N수생들이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 규모,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경쟁률이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또 최고를 찍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위 저희 이제 그 20개 대학 예, 이제 뭐 이제 학과 좀 이게 인기 있는 학과들이나 주목할 예. 만한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작년과 조금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을 자세하게 좀 얘기 좀 예.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학과별로 조금 우리 네. 선생님 말씀처럼 정리를 해드리면 이 통계가 이제 학과가 또 이제 통째 계열 뽑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등은 역시 아주대 약학과입니다. 아주대 약학과가 작년에 630대 1이었는데 이번에 708대 1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 이제 의예과. 근데 가천대학교 전체도 워낙 이게 그렇죠. 약술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학교 전체를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 작년에 420대 1이었거든요. 이번에 577대 1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최저가 조금 변화가 있다 말씀드렸죠. 네. 작년에 112대 1이었는데 이번에 170대 1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성균관대는 이제 계열 통째로 뽑는 학교도 많잖아요. 네. 성균관대학교가 작년에 29대 1이었는데 이번에 31대 1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가 이게 제가 꼭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작년하고 막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중문과하고 국문과가 이번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중문과가 작년에 110대 1이었는데 이번에 137대 1. 작년에 국어국문이 101대 1이었는데 이번에 117대 1입니다. 연세대학교 치의학과가 사실은 연세대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 수리를 뽑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치의학과가 원래도 몰리는 학과인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110대 1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근사하게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107대 1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자연계열 통째로 했을 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48대 1이었는데 이번에 54대 1이고요. 중앙대학교가 30대 1인데 32대 1. 경희대학교가 19대 1이었는데 21대 1. 이대가 이제 자연계열 통째로 15대 1이었는데 16대 1. 인하대학교가 17대 1이었는데 22대 1. 그러니까 인하대학교가 이번에 위치가요. 국민대학교하고 좀 약간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문화정보가 조금 올라가서 작년에 35대 1이었는데 이번에 37대 한 1 정도 올라갔고요. 아주대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75대 1인데요. 이번에 82대 1.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과, 인기학과 이런 데가 대폭 사실은 좀 올라간 편에 비하면 치의학과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의예과하고 자연계학 일부 인기학과가 되게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동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진감률, 인원의 진감률, 수능 최저 변화, 신설 이런 여부가 이런 경쟁률에 큰 영향을 끼친 거로 분석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네. 학생들이 예. 이 논술을 위해서,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이제 수능 전에 준비할 거랑, 그다음에 이제 수능 보고 난 이후에 준비할 거랑 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학생들은? 일단은 우리 올해 가장 큰 변수는 논술에서의 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수능 최저예요. 왜냐면 수능 최저 올해 맞추기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게 네네. 시장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준비가 되시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가 논술 준비인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첨삭과 교정을 받으면서 논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학별로 뭐 5년치, 10년씩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난 됐다 가서 시험 보고 이런 거는 절대로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일단은 논술 관련된 파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시간이 많다고 하면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정을 또 첨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글이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논술 합격 기준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되고, 변화를 못 갖는다 그래도 내가 뭐가 잘못되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정도는 그래도 인지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고 하다못해 문의해 보시고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수시 모집 마감과 더불어서 이 논술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그 김시훈 선생님 모시고서 자,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자, 풀어주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